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접하게 하는 남자 주점남입니다. 오늘은 계속 미뤄오던 오리온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리온 괜찮은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탕비실에 초코파이를 한 2박스나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브랜드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한번 이 주식시장의 김병지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왜 김병지냐? 오리온은 기본적으로 필수 소비재의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흔들릴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방어해주는 골키퍼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꼴문만 지키는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외 매출 비중이 점차 올라가고 있고 원화 약세 환경에서도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기업이라는 점도 부각될 수 있습니다. 즉 오리온은 방어도 하지만 해외 성장이라는 공격 옵션도 가지고 있는 소비재 기업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환율, 필수 소비재, 해외 매출 성장, 그리고 주주환원까지 연결해서 오리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프레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달러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달러는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원화가 약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식품 소비가 급격히 무너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는 경기 방어적 섹터로 분류됩니다. 그러고 그다음 왜 그러면 이 많은 필수 소비재 섹터 중에 왜 오리온이냐면 오리온은 단순한 그 내수 재가주가 아니라 이미 해외 매출이 이따가 볼 건데 26년 1분기 기준 거의 70%에 가까운 그 해외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해외 매출 성장률이 전체 매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오리온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오리온은 골키퍼처럼 변동성을 막아주면서 해외 성장으로 공격도 가능한 소비재입니다. 먼저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환율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고 제가 옆에 가지고 온 지수가 달러 인덱스 지수라고 달러 단일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2024년에서 2025년은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달러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19라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지금은 물론 1,500대긴 한데 2026년 평균 기준 약 1,469원까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최근 환율 상승은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가 아니라 원화가 약해서 원화 자체가 약해진 게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어떤 기업이 유리할까요? 그렇다면 원화가 낮고 달러가 강하면은 달러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업이 오히려 더 강해지겠죠. 그러고 원화로 된 수익이 내수니까 내수 위주보다는 해외 매출이 주로 나오는 기업들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리온을 볼 때도 단순히 재가주가 아니라
이거 막 초코파이 이런 게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외화벌이 소비재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도 나름 기업 분석인데 오늘도 한번 수치 한번 봐봐야 되겠죠. 오리온 실적 흐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리온의 연간 매출은 2021년 약 2조 3,555억 원 수준에서 2025년에 3조를 넘었죠. 3조를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리온은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매출 규모를 꾸준히 키워왔고 2026년 1분기에도 9,30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2026년 수치는 연간이 아니라 1분기예요. 1분기 수치이기 때문에 연간 데이터와 직접 비교하면 안 되지만 분기 기준으로도 9천억 원대의 매출에 안착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리온은 이미 안정적인 외형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추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추이 또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연도 1분기에도 1,655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식품기업에서 중요한 건 매출 성장보다 이익 체력입니다. 왜냐?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마진이 쉽게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리온은 매출 증가와 동시에 영업이익 규모도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많이 파는 기업이 아니라 수익성 또한 지켜오면서 성장해 나간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연도로만 보면 이게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분기 자료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총 9분기를 들고 왔는데 2026년 9,304억 원이라는 매출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약 0.6% 정도 상승했는데 0.6%가 작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꾸준히 이런 분기들 빼고는 꾸준히 상승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기업은 일반적으로 이게 급격한 성장, 이게 갑자기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급격한 성장이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오리온은 저희 나라만 먹는 게 아니죠. 그 해외 시장을 기반으로 분기 매출 레벨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즉 오리온의 성장은 단순히 국내 소비 회복이 아니라 해외 확장 브랜드력. 오늘 많이 쓸 말인데 브랜드력에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요즘 한창 지금은 좀 아니지만 작년 2024년부터 한창 많이 오른 종목이 있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그러니까 주점남은 오리온이 결국 넥스트 삼양식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브랜드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분기 영업이익입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1,655억 원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약 1.3% 정도 감소했지만 절대적인 이익 규모는 여전히 높습니다. 분기별 흐름을 보면 영업이익이 1,200억 원대에서 1,600억 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회복력입니다. 2025년 1분기, 2분기는 전분기 대비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회복되고 있고 2025년 4분기 1,676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오리온은 단기 변동성은 있지만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유지하는 체력이 있습니다. 즉 반도체라기보다 바이오주처럼 이게 실적이 왔다 갔다
실적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필수 소비재 기업의 장점입니다. 폭발적인 반도체처럼 폭발적인 실적 서프라이즈보다는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이익 체력을 유지하는 방어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해외 매출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 1분기 해외 매출은 6,5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4%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이 아니라 해외 매출만 놓고 보면 성장률이 아까 봤던 거랑은 다르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도 해외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 1분기에 잭팟 터진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오리온이 국내 제과주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성장축은 해외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리온을 단순히 내수 소비재, 재미없는 내수 소비재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해외 매출 소비재, 불닭도 요즘 그 미국에서 엄청 먹는다잖아요. 해외 성장 소비재로 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계속 슬라이드가 번잡한 것 같아서 한번 비교 슬라이드를 만들어 와봤습니다. 이게 전체 매출액은 이렇게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이지만 성장률이지만 이것을 견인한 요소는 바로 해외 매출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이번 분기 때 갭은 무려 8.4%포인트나 나오고 있습니다. 즉 거의 해외에서 돈을 다 끌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온은 방어주이면서도 성장주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라는 방어력, 골키퍼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해외 매출 고성장이라는 공격력이 같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오리온의 해외 매출 그러면 어떤 나라에 파느냐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해외 성장축의 중심은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입니다. 그 기업 분석 하면서 이렇게 세 나라가 나오니까 약간 제가 쓰는 펜의 색깔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아무래도 여기 중국, 베트남이 가장 인구 성장률은 중국은 요즘 아니고 하여튼 인구 수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초코파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요한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괄목할 부분이 뭐냐?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오리온의 총 해외 매출 비중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국에서 이미 브랜드 기반을 갖춘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소비 경기 둔화는 분명한 리스크긴 하지만 동시에 중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한 기업이라는 점은 강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완적으로 베트남과 러시아가 보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리온의 해외 매출은 단순히 특정 국가 하나에만 기대는 구조가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베트남, 러시아까지 붙어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피어그룹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국내 필수 소비재의 최고 대장님이시죠. 이분은 무려 80%대가 나오고 있어요. 해외 매출 비중이. 근데 반면에 제일 비슷한 게 오리온하고 비슷한 게 같은 제과류를 파는 롯데웰푸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롯데웰푸드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롯데웰푸드는 20%에서 30% 사이의 해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뭐 이미 80%가 넘는 완벽한 해외 성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오리온이 삼양식품 쪽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 넥스트 삼양식품의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매출 원가잖아요. 원가율이 되게 높은 산업이죠. 그래가지고 매출 원가가 늘어나면은 매출 총이익률, GPM이라 하죠. GPM이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나 잘 방어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오리온은 한 40%를 하회하는 GPM을 가지고 있고, 롯데 웰푸드도 유사하게 20에서 30% 사이의 GP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비슷한 가격에 파니까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요 차이는 왜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주점남이 계속 강조할 브랜드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결국 같은 초코 과자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가 더 인기가 많다면은 초코파이와 몽쉘을 비교했을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몽쉘 더 좋아하긴 하는데 초코파이가 더 큰 브랜드력이 있다, 해외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더 좋아한다, 그렇다면 초코파이를 만들 때 원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원가를 얘네가 좋아하니까 결국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몽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고 논산의 군인들이 좋아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어차피 뭐 그렇게 비중이 큰 고객층이 아니니까 가격 정가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즉 식품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수익성이 압박받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러고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계속 사주느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시장에서도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가격 정가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 결과 GPM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GPM보다 심한 OPM 한번 봐보겠습니다. OPM,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은 GPM이 유사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롯데웰푸드는 적자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에서 핵심은 오리온의 수익성 안정성입니다. 해외 매출이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형 성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팔아도 마진이 무너지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지만, 오리온은 해외 확장과 수익성 방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단순히 매출 성장 기업이 아니라 수익성까지 챙긴 해외 소비재 기업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리레이팅이 되고 멀티플을 다시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주요 곡물 연초 대비 상승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주요 상품 초코파이죠. 초코파이는 뭐로 만들까요? 코코아로 만들죠. 최근 주요 곡물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면 소맥, 밀가루예요. 그리고 대두, 콩, 대두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커피와 코코아는 연초 대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원재료 가격이 다 내려가서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품목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밀가루 위주보다는 제과류, 코코아나 커피를 쓰는 기업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오리온의 경우 중요한 건 원재료 가격 하나하나보다는 원가 변동성 속에서 마진을 지킬 수 있느냐,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느냐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오리온은 GPM과 OPM이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즉 원재료 가격이 원재료 값이 변동하는 구간에서도 브랜드력과 가격 정가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엘니뇨 라니뇨 시기 주요 곡물 평균 상승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니냐 구간에서 옥수수, 소매, 대두 같은 곡물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고 엘니뇨 구간에서는 코코아, 커피 같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신한투자증권 자료에서 들고 온 건데 해당 리포트에서도 여기죠. 엘니뇨 환경 속에서 주요 작황지의 강수량이 풍부해져 주요 곡물보다는 커피, 코코아, 원당 등 소프트 커머디티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다행인 점은 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엘니뇨 국면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엘니뇨 시기에는 코코아가 올라가는데 라니뇨 시기에는 적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좋다는 뜻이긴 하지만 가격 정가력이라는 입장에서 오리온은 롯데 웰푸드와 비교해서 가격 정가가 가능하니까 이 원가 상승분을 고객에게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즉 투자 포인트는 원재료 변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가격 정가와 방어를 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환원입니다. 키움증권 자료에서 들고 온 건데 오리온의 주당 배당금은 2022년 이후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2년 950원에서 2025년 3,500원까지 증가했고 2026년에는 4,500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물론 오리온을 고배당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이익에 더해서 현금 창출력이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배당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즉 오리온은 해외 성장성만 있는 기업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방어와 주주환원적 성격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리온은 골키퍼지만 공격도 가능한 소비재입니다. 먼저 방어력이 있습니다. 오리온은 필수 소비재 기업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식품 수요가 급격히 무너지기는 어렵고 오리온은 GPM과 OPM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마진 방어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격력입니다. 오리온의 해외 매출 비중은 70%까지 올라왔고 이는 거의 삼양식품과 유사한 수준이고 2026년 1분기 해외 매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4%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달러 강세여서 강세라기보다 원화 약세가 부각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해외에서 매출을 벌어오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원원적 성격입니다. DPS가 확대되고 있고 배당 성향도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정리하면 오리온은 단순한 내수 재가주가 아니라 영업이익도 우상향하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도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배당, 주주원원까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요즘 그거 출시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쏠려있던 수급이 더 쏠리고 있거든요. 강하게 쏠려있는 상황에서 오리온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면서도 해외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오리온 영상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요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주목받지 못하진 않았지만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주목받을 수 있는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한번 영상 들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